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최재공 선생의 고전수필 유관악산기입니다. 제가 유관악산기라고 읽지 않고 유관악산기라고 읽었죠. 즉, 이 작품은 67이었던 최재공 선생이 관악산을 오르며 구경한 경치와 그것으로부터 느낀 심회를 담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기행문 또는 기행가사라고 하면 딱 출세곡이나 관동별곡부터 떠올라서 막 긴장이 되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최재공 선생의 유관악산기는 그리 길지 않은 작품이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최재공 선생은 당신이 관악산을 왜 오르게 됐는지 그 계기를 밝히고 관악산 기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자아동 계곡과 불성암으로 가죠. 일단 최재공 선생과 그의 일행은 불성암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연주대와 차이람에 도달하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숙현과 함께 연주대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먼저 그는 왜 관악산에 오르고 싶었을까요? 바로 미수 허목 선생이 83세 관악산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허목 선생은 남인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최재공 선생 역시 남인의 대표적인 학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선생이 어째서 허목 선생의 발자취를 따르려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두 사람은 모두 청남 계열의 학자였어요. 남인은 청남과 탕남으로 나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서인 송시열에 대한 극형을 주장하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극형을 주장했던 쪽이 바로 청남이었죠. 어쨌든 최재공 선생은 자신의 선배격인 허목 선생을 본받고자 병오년, 즉 1786년에 관악산에 오르기로 합니다. 그날은 4월 13일이었어요.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다른 이들과도 함께 가기로 하지요. 남쪽 이웃에 사는 이숙현과 약속을 하고요. 아이들과 종도 데리고 길을 출발합니다. 10리쯤 갔을까요? 첫 번째 장소, 자하동이 나옵니다. 사실 자하동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곳이에요. 이익 선생이 쓴 유산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유산록 역시 산을 여행했던 기록을 적은 거예요. 이익 선생은 자하동을 동서남북으로 구분하고 있었죠. 그 중에 북자하가 지금의 서울대학교 부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하동에 들어선 최재공 선생과 그의 일행은 그곳 정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근처에 계곡물이 흐르고 철쭉꽃이 막 피어서 향기도 좋고 시원했죠. 거기서부터 다시 10리쯤을 더 가니까 이제부터는 길이 너무 험해서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말과 마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팡이를 짚으며 오르기 시작했죠. 목적지는 불성암 절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있잖아요. 혼자 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혼자 다니시더라도 사람 많은 곳으로 다니세요. 길 잃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 올라가 보는 산이다? 그럼 무조건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최재공 선생님처럼 길을 잃는답니다. 생각해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마땅히 쉴 곳도 없는 산지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인들도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함께 왔던 이숙현이 빠른 발걸음으로 낭떠러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숙현도 대단한 분이에요. 나이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거의 50이 다 된 나이이신데 이렇게 재빠르게 산을 타시다니 체력이 대단한 거예요. 최재공 선생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했어요. 자기 혼자 버려두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숙현이 귀인입니다. 그 빠른 발걸음으로 절까지 가서 스님을 모셔온 거예요. 길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불성암은 그곳에서 4~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절의 삼면이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분위기도 좋은데 앞으로 전망이 탁 트여 있습니다. 절에서 보는 풍경이 절경이었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날의 여정이에요. 힘드니까 하루 쉬고 다음날 연주대로 향하기로 하죠. 연주대도 꽤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10리는 더 가야 했어요. 불성암에서요. 길도 굉장히 험했죠.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절 뒤편에 가파른 벼랑길을 넘었다. 길을 가다가 끊어진 길과 깎아지른 벼랑을 만나기도 했다. 그 아래가 천길 절벽이므로 몸을 돌려 절벽에 바싹 붙어 손으로 늙은 나무 뿌리를 바꿔 잡으면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현기증이 나서 옆으로 눈길을 보낼 수가 없었다. 오목하여 그다지 뾰족하지 않은 곳을 골라 엉덩이를 거기에 붙이고 두 손으로 그 주변을 부여잡으며 미끄러지듯이 내려왔다. 고쟁이가 뾰족한 부분에 찢어져도 안타까워할 틈이 없었다. 세상에, 당시에 나이도 많으셨던 최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쵸?
그렇게 정오가 돼서야 연주대 아래에 도착합니다. 연주대 정상에는 너른 바위인 차이람이 있죠. 이 장소들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인 양녕대군이 나오는데요. 양녕대군은 태종의 장남이면서 세종대왕의 형이죠. 양녕대군은 왕위를 피해서 관악산에 살면서 가끔 궁궐을 바라봤다고 해요. 연주대의 연은 그리워하다라는 뜻이고 주는 주군 또는 임금을 뜻하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이람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그렇게 양녕대군이 궁궐을 바라볼 때 햇살이 심해서 바위 귀퉁이에 구멍을 뚫어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을 다른 말로 차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바위를 뜻하는 암이 붙어서 차이람이 된 거죠. 어쨌든 이곳에서는 궁궐이 마치 밥상을 보는 것처럼 가까이 보이는데요. 덕분에 작가는 양녕대군의 마음, 그 연군 지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겠죠? 최재공 선생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시를 읊자 숙현이 말합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최재공 선생도 동의하죠. 왜냐?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륜, 즉 인간의 타고난 도리이니까요. 최재공 선생의 생각으로는요. 하지만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최재공 선생은 허목 선생을 따르기 위해 관악산에 올랐다고 했죠. 하늘 같은 선배니까. 최재공 선생은 그의 학문이나 문장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그분의 경지가 더 높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근력, 즉 체력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착잡한 거죠. 하지만 작가는 다시 한번 83살이 되는 날 허목 선생처럼 꼭 관악산에 다시 올라오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면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최재공 선생의 무리는 다시 불성암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머물고 노량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죠. 이것이 유관악산기 전체 내용이에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최재공 선생이 83세 다시 관악산에 오르셨냐고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셨어요.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답니다. 최재공 선생의 유관악산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